시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고가의 시계가 즐비합니다. 명품으로 들어가는 시계들 중은 최소 싸도 한 거의 200부터 시작이라 보시면 돼요. 정가는. 특히 중년 남성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시계가 이곳의 주요 취급 품목. 웬만한 중형차 가격을 넘는 제품도 많이 있다는군요. 그럼 여기 지금 진열되어 있는 건 다 새 상품인가요? 아, 중고 상품들입니다. 중고요? 네, 근데 보시기엔 아마 새우 같을 거예요. 네. 중고라고 하기엔 누군가 사용했던 흔적 하나 없이 완전히 말끔한 상태의 제품들. 더구나 같은 브랜드의 제품인데도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을 한 제품도 눈에 띄는데요. 테두리며 바닥 색깔까지 각기 다른 시계들. 이 제품은 모두 재가공을 거친 거랍니다. 다이아 세팅이 돼 있던 문차판에 다른 컬러가 있던 되도록이면 이제 같은 그 오리지널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특별히 요구할 때가 있어요. 자기 취향대로. 그럴 때는 또 그 취향대로 맞게 해드리죠. 이곳에서 재가공이나 수리 작업을 책임지는 이 사람. 오늘도 분주하게 새로 의뢰받은 시계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낡은 부품을 수리부터 하기 위해선 분해부터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고가의 시계를 노련한 솜씨로 순식간에 뚝딱 분해합니다. 시계를 왜 다 이렇게 분해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물려주신 시계인데 이 시계를 좀 깔끔하게 다시 복원을 해서 쓰시고 싶다고 그래서 판도 다른 걸로 바꿀 거고 케이스에 스크래치가 많고 문자판도 자세히 보시면 습기의 영향을 받아서 문자판이 다 들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이제 새로 하게 되면 새로운 시계로 탄생을 하게 될 겁니다. 시계 수리 과정은 집중력과의 싸움. 확대경 없인 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수천 가지 부품을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품들이 엄청나게 작네요. 지금 요 부속 크기 원이 1.5cm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 안에 수백 개의 부속이 있으니 부속이 클 수가 없죠. 시계 회로를 구성하는 부품의 크기는 손가락으로 집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 대부분. 하나라도 없어지면 큰 낭패입니다. 완전히 분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완전히 분해를 해야 되죠. 시계도 기계이기 때문에요. 기계에 들어가는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윤활유라는 게 있어요. 4, 5년 안에 한 번씩 세척을 하고 새로 이제 주유를, 기름을, 윤활유를 주어서 시계가 정상 컨디션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부품이 없어지지 않도록 각 부분별로 다른 망에 넣고 세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틀에 넣는데요. 그리고 세척액을 이용해 깨끗하게 세월의 때를 벗깁니다. 세척을 마친 부품은 다시 조립을 하는데요. 이때 늘어진 스프링이나 고장난 부품은 모양 그대로 다시 만들거나 새 부품을 끼워 넣어 원래 성능을 되찾도록 합니다. 이게 또 시계마다 다 다르죠? 부품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수만 가지 시계가 다 틀리죠. 그 시계를 수리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은 늘 같은 게 없어요. 늘 틀리기 때문에 매번 다른 작업하시는 거예요? 매번 다른 작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시계 판부터 테두리, 글자 등 모든 것을 바꿔주는데요. 그리고 바꾼 외관이나 디자인에 맞게 시계바늘까지 바꾸는데요. 이 브랜드 제품의 시계바늘은 모두 금으로 된 것이라는군요. 분침도 다 바꾸시는 거예요? 예, 이 판에 맞게끔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판이 교환이 되는 판에 맞게끔 교환. 모든 재가공 과정을 마치면 시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시간이 정확하게 맞게 조절하는데요. 이것으로 모든 공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로마자가 있던 문자판에서 그리고 다이아가 작은 다이아가 들어있는 판이었는데 큰 다이아고 그다음에 노란 판으로 바뀌었고 아직 밴드까지 조립이 돼서 완벽하게 이제 작업이 끝난 시기입니다. 정성과 수고가 더해져 새롭게 거듭난 제품. 많은 이들이 낡은 것을 재가공에 사용하는 건 시간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일 겁니다. 이건 다 모든 게 다 중고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려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거죠. 10여 명의 작업자가 일하는 이곳의 귀금속 전문 공장. 금속을 녹이는 주물에서 디자인, 보석 세팅까지 전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뭐 AS도 하고 플래티넘도 하고 은도 하고 18K, 14K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여기서 다 만드시는 거예요? 특히 유색 보석은 물론 최고가 다이아몬드까지 다양한 보석을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데요. 요즘은 더 화려하고 독특한 디자인에 맞춤 귀금속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군요. 그중 귀금속 재가공을 할 때는 꼭 고객이 보는 앞에서 보석을 분리하는데요. 고가의 제품을 다루는 만큼 혹시 있을지도 모를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에 세팅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어떤 이제 물린 상태에서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시는 데서 일단은 확인을 이제 하시는 게 좋죠. 오늘 의뢰가 들어온 것은 의뢰인의 엄마가 예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어머님 세대들이 이제 결혼할 때 받았던 그 옛날에 받았던 그런 이제 폐물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이제 하시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몇 그램 잘라요? 한 20g 정도만 잘라요. 20g이요? 네. 작은 금덩이를 자르기 위해 동원된 실로 엄청난 크기의 펜치. 금이 깨물어질 정도로 무르다고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금이 단단하기 때문이라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커다란 금 블록을 잘라서 사용합니다. 네. 210g이면 이게 한 1,000만 원 약간 넘죠. 1,000만 원요? 워낙 고가의 물건을 다루다 보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필수. 장부에도 그때마다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때 다 체크를 하시네요. 네.
금은 체크를 해야지 아니면 돈이 아무래도 금액이 있으니까 네. 체크를 해줘야 돼요. 금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해도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데요. 매일 금을 만지는 작업자들에게도 다룰 때마다 항상 긴장되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들어가기 전 중량, 나왔을 때 중량, 그걸 다 체크를 합니다. 현금이 계속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 돈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안에서 지금. 귀금속 공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진풍경. 작업자들마다 앞치마처럼 두른 건 다름 아닌 금가루를 받기 위한 일종의 주머니인데요. 더구나 작업을 끝낼 때마다 구석구석의 먼지까지 꼼꼼하게 쓸어 모으는 작업자. 여기선 먼지 한 털도 다 귀하다는군요. 마트는 뭐 하나요, 저? 아, 이거 다 뭐예요? 이것도 다 돈인데. 아, 먼지도 다 돈이에요. 그렇죠. 금가루를 모으기 위한 전용 소래, 전용 쓰레받기까지 사용해 청소하는 모습. 이렇게 모은 귀한 먼지는 전용 통에 한 대 모으는데요. 금광이요? 아, 먼지도 금고에 넣으시는 거예요? 먼지가 아니죠. 이게 다 금가루예요. 금가루요?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작업장 곳곳을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작업자들. 작은 금가루 하나라도 발바닥에 묻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가루 같은 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청소기로 그걸 빨아들여가지고 금을 모아야 돼요. 모아놨다가 나중에 분석을 해요. 이렇게 꼼꼼하게 모은 금가루 섞인 먼지는 작업자마다 이름을 붙여서 금고에 넣어 보관했다가 분류하는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하니 정말 금이 귀하긴 귀한 모양입니다. 본격적으로 의뢰받은 재가공 작업을 시작하는 작업자. 그 첫 과정은 고객의 요구에 맞춘 금 함량과 색상에 맞춰 주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합금 재래예요. 이게 14K 핑크 골드라고 합금 재래예요. 주문 들어온 게 이게 14K거든요. 네. 14K면 이제 순금 함량이 58.5%인데 순금이 99.99잖아요. 네. 그 함량을 낮춰야죠 이게. 순금에 노란색이나 백색 또는 핑크색을 입혀 함량을 조절하는 합금철. 이걸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순도가 달라지는데요. 각기 다른 색의 비율과 합금철의 금이 준비되면 이제 주물실에서 녹여 각기 한 덩이씩 만들 차례입니다. 매일 모든 작업이 시작되기 전 주물을 준비하는 건 강판기 씨의 몫입니다. 이게 온도가 거의 1000도 가까이 되거든요. 300도에서. 한 1, 2분 나가요. 한 2분 정도. 잘 녹은 금은 석고가 터지지 않도록 살짝 식힌 후 준비해둔 석고틀에 부어 완전히 식힙니다. 금이 식어서 굳은 뒤 석고가 든 통을 물에 넣어 씻으면 초가 녹은 자리에 모양을 잡은 금부치가 나오는 겁니다. 물에만 넣으면 이렇게 속고가 다 분해돼요? 네, 뜨거울 때. 식어버리면 분해가 안 되고 일일이 망치를 때려서 떼우려면 힘들죠.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모형부터 만들어야 하는 상황. 다행히 말끔하게 일이 잘 된 모양입니다. 잘 나오네요.
깨끗하게 잘랐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말려 확인하니 우그러진 곳 없이 말끔하게 완성된 모습. 귀금속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끝난 셈인데요. 완성된 금붙이 역시 일일이 무게를 재서 확인합니다. 이걸 또 무게를 재시네요. 준물 전 무게하고 준물 후 무게를 비교를 해가지고 주조하는 과정에서 금이 탔을 때 약간 금이 타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계산해야 금 차이가 딱 맞는 거죠. 각자 맡은 귀금속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귀금속 재가공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일에서 일주일가량입니다. 이 작업장에서 값비싼 보석을 다루는 일은 최고참 작업자가 담당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까다로운 작업인 만큼 공정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더구나 이번 재가공 작업엔 고가의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 사용될 예정이라 더욱 부담스러운 작업이라는군요. 솔직하게 부담 가는 건 큰 게 부담 가는 거예요. 왜 크게 더 힘드네요? 힘드는 것보다 부담 가는 게 부담 가는. 미리 모양을 잡아둔 금붙이에 다이아몬드를 넣고 물리는 과정. 특히 이번처럼 고객이 의뢰한 보석을 활용해 작업하는 경우엔 더욱 신경이 쓰이게 마련입니다. 꺼리죠. 사람들 아, 이 작업을 하기 꺼려해요? 왜요? 하나 해다 깨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 점체 보석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너무 아픈데. 한참을 보석과 씨름하던 작업자.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이 부러져요. 이러면 알이 너무 크니까 발을 많이 파잖아요. 발이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렸어. 대봐야 돼. 서둘러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 용접을 시작한 작업자. 다시 처음부터 틀을 만들 수 없으니 이렇게 해서 떨어진 다리를 붙이려는 건데요. 하지만 워낙 미세한 작업이다 보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다리를 이어붙이고 용접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보석 물리는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들어갔어요? 열심히 합니다. 땀나는 거 봐요. 이거는 깨지면 이게 저기니까. 이거는 몇십 년을 해본 저기 해도는 보석이라는 것은 특히 유색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단장이 되시는 거예요? 반지와 펜던트에서 빼낸 가넷까지 깔끔하게 자리를 잡으니 드디어 의뢰받은 재가공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다 된 거예요? 이건 마무리만 하면 돼요. 마무리만 하면 돼요. 이제 광택을 낼 차례. 깔끔하잖아요. 이쁘죠?
다소 촌스럽던 디자인의 반지와 펜던트에서 화려한 디자인의 목걸이로 완전 새롭게 재탄생한 모습. 추억이 깃든 보석에 작업자들의 수고와 정성이 더해져 더욱 가치 있게 빛나게 됐습니다.